내용들 짚어가면서 같이 볼 거야. 자, 1-15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 인간의 성격에 대한 얘기였죠. 그치?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고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느 집단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 글은 personality trait, 성격에 대한 얘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밑에서 역접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착취를 하든 아니면은 이타적인 성격이든 그것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굉장히 사회 세상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에 의존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자, 그 밑에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관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mean하거나 indifferent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격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걸 보고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 그러면은 성격의 한 종류인 corporate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협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 당연히 개인의 영향도 받겠지.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룹의 성격이겠구나, 성향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밑에 부분은 전부 다 같은 얘기였어.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이요. 뭐라 그랬어? 규칙이야. 어떤 규칙이에요? 어떤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지배하는 규칙이야. 그게 뭐라 그랬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지배하는 규칙이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의 표현이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그룹이 어떤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랑 연결이 됐다라는 그 문제뿐만은 아니고요. 근데 또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랬었어? 굉장히 많은 게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추가적으로 덧붙였었지. 그 집단이랑 연결이 될 텐데 얼마나 연결이 돼? 어느 패턴으로 연결이 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떤 것들, 이 사회적인 모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협력이라는 걸 포함한 인간의 성격이라는 건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다 라고 그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약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면요. individual propensity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propensity라는 게 성격,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뭐 personal trait 이런 단어들 썼어도 괜찮겠죠. 자, 이런 성향이라는 건 당연히 뭐에 영향을 받아? 집단의 영향을 받아요. 사회가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협력이라는 것도요. 물론 개인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룹의 영향을 받는 그룹의 속성이에요. 라고 강조하는 글이었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1-17이요. 자, 아이들이 하는 가장놀이에 대한 얘기였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뭔가 굉장히 깊은 인지적인 구조가 뭐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였는데요. 자, 일단은 make believe 가장놀이에 대한 얘기였어.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이 가장놀이를 할 땐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전제 조건이었어? 명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치? 나 강아지야 라고 명제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 내 발로 키워야 돼. 그치? 그러면서 그 강아지가 어떤 애인지 정보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강아지는 짖고 내 발로 걸어다니는 애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렇게 강아지인 척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강아지 놀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먼저 얘기해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맥락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맥락이 뭐라 그랬어? 걔 머릿속에서는 사실 대전제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나 강아지 아니야. 나 지금 놀이하고 있는 거고 난 여자애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당연한 얘기였죠. 자, 이것은 인지적이고 언어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야 라는 얘기라 그랬었죠. 그리고 조금 더 심오하고요. 지각적이고요. 인지적인 수준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뭔가 굉장히 깊은 심오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 깊고 감각적이고 인지적인 수준에서 발생을 하는지 설명을 해줬어. 우리가 신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얘는 지금 내 발로 기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더 높은 인지적으로 자동적으로 뭘 만들어낸다 그랬어? 인간의 몸을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내 발로 기고 있지만 내 머릿속엔 인간의 몸이 그려져 있어 라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손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아 맞아 나 인간이지 라는 인간의 정체성도 계속해서 확인을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날 아침부터 뭐 했는지 시리얼 먹었지? 인간의 활동들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즉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나 지금 개야? 라고 하면서 내 발로 걷고 있지만 나는 강아지야 라고 하는 건 피상적인 가정일 뿐이고요. 이것은 내 깊은 내면의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 깊은 내면의 모습 이게 뭐라 그랬었지? 인간이라는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강아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깊은 무언가랑 다른 그냥 겉으로만 하는 이런 이야기일 뿐이야 라는 얘기였죠. 이 얘기를 해주는 글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인간이지만 말로만 강아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superficial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그래서 inconsistent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 superficial, inconsistent 얘네들이 이제 핵심적인 얘기였죠. 자, 그래서 요약문에서 우리 확인해 보시면요, 당연히 make, believe, play에 대한 얘기였죠. 가장 놀이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나는 강아지야 라는 일단 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 더 큰 맥락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인간이지 라는 그 생각을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연결사 뭐 썼어요? while이라는 거 썼지. while 뭐 하는 건데? 반면에 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조적으로 inconsistent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밑에 있는 거는 꼭 한 번씩 적어보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도 디피스트 인터널 모델이 뭔지 적으세요 라 그랬잖아. 이걸 적을 수 있어야지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됐을 때 맞출 수 있을까? 얘가 의미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함수 문제예요. 결국에 이 문제야. 그래서 얘가 뭔지 너네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밑줄 그어놓고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써보셔야 돼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larger context가 뭐야? 근데 지금 질문들 보면 알겠지만 다 이런 맥락이야. 밑줄 그어놓고 중요한 개념, 약간 애매한 개념, 조금 비유적인 표현,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거의 다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뭔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19요. 그리고 답이 들어가는 거는 직보 자료에 넣어줄게요. 알겠죠? 자, 1-19는 문화가 달랐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죠. 그쵸? 자,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당연히 다른 문화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뭐 할 거라 그랬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충돌이 발생하게 돼요 라 그랬었죠. 자,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바꿔야지 내가 맞으니까 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었죠. 좀 더 나랑 비슷해지게끔 다른 사람이 변화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보통은 지금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아나스티마라고 했을 때 이거 혐오란 뜻이었지. 혐오요. 그치? 별로 안 좋아요. 특히나 뭐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였어?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 너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된다 라 그랬었죠. 뭐인지, 지금 네 생각이 맞아? 그게 최선이야? 라고요. 그래서 너의 가정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밑에는 전부 다 이제 예시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free flowing talking,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회의, 이런 것들 어디선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쵸? 근데 또 다른 데서는 그거 별로야
무례하고 강압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무례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물론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해 줘야겠지. 뭐 한 가지는 강압적으로 내가 맞으니까 분위기를 바꿔봐, 너네가 힘을 길러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나를 강요하는 거고, 이거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즉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는지 한번 재고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죠. 됐죠? 자, 그래서 얘도 요약문 보시면요. 자, 문화 충돌에 대한 얘기였죠. 문화가 충돌할 때요.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보통은 다른 사람한테 너 내 말 따라 라고 수능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거 뭐에 안 좋아? 혁신에 안 좋아요. 그쵸? 그래서 혁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죠.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떤 의견을 장려해 보는 것, 모든 사람의 그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이노베이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7은 간단한 얘기였어요.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고 협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지. 자, 협상을 하려면 뭐 하면 돼? 조금 더 구미가 당기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구미가 당기게 만들 수 있어?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내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매력도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증가시켜주는 거였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를 강조해주면 돼. 그러면 매력이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했죠. 자, 이건 마치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당근과 채찍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당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채찍보다는 이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했던 거고요. 계속해서 내가 주는 promise, offers, 내가 하는 제안, 즉 다시 얘기해서 옵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매력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밑에는 쭉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였지. 뭐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매력적인 건 강화시켜주고요. 그쵸? 부정적인 건 약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내 말 들으면은 너의 모든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내 말 들으면 너 이런 거 좋아.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은 감소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제3자의 조언이나 사실적인 서포트 지지를 줘서 어떤 신뢰도를 높여준다거나요. 아니면은 데드라인 마감 기한을 설정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읽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뭐 같아요? 판매 전략이랑 너무너무 비슷하네 라고 연결이 됐죠. 그래서 맞아 라고 하면서 결국에 협상도 내 옵션을 얘가 받아들이게끔 팔아야 되는 거잖아. 좋게 포장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salesperson이 사용하는 거랑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됐죠? 자, 그래서 요약문 보시면요. 협상가들은 강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거를 당연히 acceptance, 수용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겠지. 그 뭐 하면서? 긍정적인 걸 강조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어떤 조건을 제시해주고요. 걔가 필요로 하는 거를 해결해주기도 하고요. 내 말 들으면 이런 거 좋아 이렇게요. 그 다음에 특히나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전략이랑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2-13이요. 원격 근무에 대한 얘기였죠. 그치? 그래서 인터넷이 가져온 이제 전업주부한테 어떤 일자리의 기회를 줬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인터넷 시대가 되게 되면서 새로운 직업 기회를 얻게 됐고요. 이전에는 자영업을 주로 했었지. 왜? 걔가 flexibility, 유연성이 있었거든. 시간도 며칠 날 일하는지 이런 데이에 대해서도요. 자,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뭐가 생겼어요?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그들한테 직업의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시켜줬죠. 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그럼 밑에 이제 뭐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뭐 위딩 워크라는 것도 있고요, 알고리즘도 있고요, 라고 해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거 써봤더니 진짜 많은 것들 나한테 제안해 주더라고,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결국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용해 보니까 더 많은 직업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을수록 당연히 이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에서 더 많은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니 진짜 짱이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가치를 찾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원격 근무라는 게 점점 가치가 높아지면서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 되게 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지위를 얻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주제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격 근무를 통해서 일자리의 기회가 많아졌어요 가 이 글의 주제문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거야 라고 밑에는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요약문 보시면요. 인터넷 경제라는 거, 인터넷 사회라는 게 그 전업하는 부모들한테 새로운 직업 선택 기회를 가져다 준 거죠. 원래는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양한 직업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원격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였겠죠. 자, 그 다음 2-14요.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거 누가 수혜받아야 되는데에 대한 얘기였죠. 누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맥락에 따라 달라요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있어 왔대. 뭐에 대해서? 어디에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어요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사람들이 뭐를 원했냐면 이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했어? 적용 범위를 좀 확장시키고 싶어 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좋은 마음이라기보다는 뭐 하고 싶어 했어요? 정치적 기반을 넓히고 싶었거든. 내가 이 사람한테도 주고 이 사람한테도 주고 이 사람한테도 주면은 이 사람만 날 지지하다가 얘도 날 지지해주겠지 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정책 기반을 넓히고 싶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는데 당연히 의도가 나쁘니까 나쁜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 넓어진 적용 범위는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어요. 뭘 약화시킬 수 있어? 우리가 진짜 정부의 차별을 받는 이 명백한 희생자인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만든 거야 라고 지지하던 이 도덕적인 논거를 약화시킬 수가 있겠죠. 내 근거가 약해지겠지.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이라고 설명해주던 그 근거가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설득력을 잃어요 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결책이요.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context matters, 맥락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예시였지? 어떻게 맥락이 중요하냐면 자, 똑같이 아시안 아메리칸이랑 여자들이 있는데요. 대학교에서는 not underrepresented, 즉 별로 차별받지 않아요. 였죠? 약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경영진이나 교수진으로 온다면 그 똑같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차별을 받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사회적 약자예요 여전히 라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 해줘야 돼?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서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됐죠? 요약문이요. 자,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에 대한 논쟁이야. 뭐랑 관련한 논쟁이에요? 누가 받을 건데? 타겟에 대한 얘기였죠. 좀 적용부를 넓혀야지 라고 했던 거는 사실 그 지지 범위를 넓히고자 했던 건데요. 오히려 그게 그 도덕적인 이유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똑같은 사람이 이 계속해서 과거에도 차별을 받았는데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배척한다면 그럴 때만 타깃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과거에도 배척당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배제됐네. 그러면 주는 거고 이렇게요. 됐죠? 자, 2-16이요. 악기에 대한 얘기였죠. 그치? 그래서 뭐 이 악기 저 악기 뭐 피아노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악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거는 1대 다소리 관계의 관계를 가진다.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뭐 위에 부분은 전부 다 도입 부분이어서 별로 볼 게 없어. 어디가 이제 핵심이야? 나 이제부터 컴퓨터 기반으로 한 악기에 대한 얘기도 할 거야. 이거 점점 요즘 많이 사용하거든. 이라고요. 자, 그래서 뭐 랩탑 컴퓨터도 요즘에는 연주할 때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 공연할 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한 게 뭐냐, 뭐가 변했어요? 제스처에서 소리로 연결되는 그 관계가요 덜 직접적이 되었다, 즉 간접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컴퓨터 얘기 말고 어쿠스틱 얘기할 거야. 그치? 피아노 같은 거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치면 그게 소리로 연결되는 거였어. 그치? 내 제스처가 바로 소리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거, 샌디사이저 키보드 누르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줄 치는 거 등등. 이거는 one-to-one gesture to sound relationship을 가진다라 그랬었죠. 한번 누르면 소리 날 거야. 그래서 1대1 관계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다고?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누르면 난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요. 내가 마우스 한 번 누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파라미럴 무브먼트도 뭔가 이렇게 변수 같은 거 딱 하나 값을 입력할 거야. 그래서 딱 한 번의 그 제스처랑 무브먼트가요. 뭘 만들어낼 거래? 리드믹 파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냥 사운드 띡이 아니라 따라다라단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 한번 딱 눌렀는데 어디가 변할 거야? 전체 앙상블이 변할 거래요. 즉 전체적인 게 변하는 거지. 그래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 one-to-many gesture to sound relationship이구나 가 핵심이었죠. 그치? 그래서 요 rhythmic이라는 것과 entire이라는 것이 지금 이 many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악기를 사용할 거야.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악기요. 이거 요즘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쿠스틱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gesture to sound 관계가 굉장히 direct, 직접적이에요. direct가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요. indirect manipulation, 간접적인 조작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다시 19요. 지난번에 했던 거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얘기였죠.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데 굉장히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증명해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self-esteem과 public esteem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해? 나르시시스트들한테는 public esteem이 중요해요 라 그랬었죠. 다시 얘기해서 public esteem이 뭔데?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 그들을 존경하게끔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지금 public esteem, social approval from others, 그 다음에 others to admire them 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쵸? 자, 그 사람들은 진짜 존경에만 관심이 있고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호감을 가지냐, 가지지 않냐 이런 데는 별로 무관심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남들이 갖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로만 관심이 있어요. 좋아한다라는 거에. 그런데 뭐에는
존경이라는 맥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 그랬었죠. 자,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근데 존경이라는 것도 뭐 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자기 자신한테는 증명하지 않아요. 자존감이랑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해?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어. 그럼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그들 스스로한테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존경받아야 되니까. 자, 나르시시스트는 prioritize 우선시예요. 당연히 self-esteem보다 public esteem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추구하고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 이런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월감과 excel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 이걸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2-22요. 마지막 거였지, 테스트 2. 자, 얘는 그 성주류화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정책이 굉장히 인구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 관점을 통합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성주류화라는 게 해결책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 뭐라 그랬어? 성주류화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좋은 애였죠? 성불평등을 해결해주는 애요. 자, 어디에 체크돼 있어야 돼? 그것은 성관점을 통합시켜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정책 모든 단계에서 여성은, 남성은 이래서 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성주류화라는 건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각 집단마다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어?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성이 더, 남성이 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성주류화는 뭐 하는 건데? 보통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여성만 생각하지만 남성의 권리로서 육아휴직을 생각해 준다거나 여성이 지배적인 그런 직업군에서 남성의 어떤 노동정책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거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성주류화의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물론 건강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남성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여성에 대한 건강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거기다가 심지어는 전형적인 남성성에 그 딱 어울리지 않는 이런 남자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류화가 적용되면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1990년대부터 EU가 implemented 실행했어요. 성주류화라는 걸 실행을 했어. 이게 뭐 하는 건데? 성관점을 통합시켜서 여성은 남성은 둘 다 고려해보는 거예요. 모든 단계에서요. 이거 왜 하는 거야?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요. 이제 3개 남았다. 자, 테스트 3요. 자, 미디어가 연주, 그러니까 악기 연주, 악기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와, 이게 제 천부적인 재능이야. 노력의 결과야 라고 하지 않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탄 영재야, 신동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좋은 점을 얘기하는 글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미디어들이 뭐 한다 그랬어? 이 아이가 뮤지컬 퍼포먼스 어빌리티 악기 연주를 잘해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그건 타고난 재능이지 사실은.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타고난 재능이지 라고 영속시켜주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기여를 해왔어요. 그럼 미디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 근데 사실은 봐봐. 애가 연주를 잘했어. 굉장히 뛰어나? 그랬을 때, 와, 얘 제2의 모차르트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괜찮은 이야기죠. 뭐라고 하는 것보다 얘는 교육을 잘 받았고요. 경제적인 수준도 괜찮고요. 환경도 괜찮아서요. 이게 굉장히 풍부하게 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라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2의 모차르트야. 라고 해주는 거 뭔가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미디어 선정주의라는 건데요. 사실 단순히 이걸 뛰어넘어서 얘가 그 아이한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플러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왜? 누구한테 좋다 그랬어? 이 영재야 라는 말을 듣는 아이한테 좋은 거였지. 그치? 왜? 그렇게 재능이 있는 아이가 와, 나 진짜 너 되게 재능 있다 라고 딱 듣게 되면은 이제부터 평범한 콘서트라는 그냥 평범한 경험이 뭐가 되는 거야? 판타스틱하고 슈퍼내추럴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죠. 왜? 애들 스스로도 이제 자기가 뭐 한다니까? 나는 이 gifted labor, 이 재능이 있는 축복을 받은 이 이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애들 스스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심지어는 이건 난 신이 주신 선물이야 이런 식으로 느낀다고 했었죠. 이게 뭐에 영향을 줄 거야? 자존감을 높여주겠죠. 그리고 동기부여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영재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의무감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의무감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겠다. 좋은 방향으로 길러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길 거고요. 나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일반적인 상식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치?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미디어는 종종 선정적으로 표현해. 와, 이거 천부적인 재능이야. 얘 진짜 천재야.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선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요. 뭐 할 수 있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보다는요. 정말로 아이한테 너 기프티드야, 영재야 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들의 동기와 자존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카이글의 뭐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 12번이요. 자, 12번은 그 사치품이 우리한테 주는 긍정적인 영향? 우리한테 주는 심리적인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되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피상적인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치품이다. 고가, 고급스러워. 라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증진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자존감도 자신감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라고 해서 럭셔리가 주는 긍정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엔 전부 다 부연 설명이었어.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클로즈 입었어. 이거 뭔데? 럭셔리한 거죠. 그러면은 나 기분 좋아. 그래서 self-reinforcing 이렇게 자신감도 뿜뿜하겠지. 자기 강화될 거고요. 또 럭셔리 옷을 입었을 때요. 내가 특별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또 그에 맞게끔 행동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뭔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럭셔리라는 제품이 우리의 뭐랑 관련돼 있어? 계속해서 심리적인 걸 좋게 만들어줘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쁨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줘요. 그 예를 들어서 똑같은 와인이야. 근데 똑같은 와인을 내가 싸다고 믿었을 때보다 비싸다고 생각하고 먹었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지고요. 심지어 맛뿐만 아니라 뇌도 작용이 돼. 뇌도 활성화돼요. 이 뇌에 평가하는 체계가요. 기쁨이랑 연관되어 있는 그 평가하는 체계가 더 많이 활성화돼요. 정말 뇌에도 영향을 줘요.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진짜 그럼 내가 맨날 100만원짜리 사? 200만원짜리 사는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야?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라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100만원짜리를 가지고서도 야 근데 그거 가짜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사기꾼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내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계속 사기꾼처럼 느껴질 거예요 라는 얘기였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사기꾼이 어쩌고 저쩌고 가짜가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어조로 끝나기 때문에 그럼 부정적인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그냥 핵심은 제일 윗부분이에요. 고급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요. 그치? 근데 고급품이란 그러니까 너한테 맨날 1000만원짜리 사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똑같은 고급품이라도 이거 시장에서 사온 거야 이거 짭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게 기분이 다운되는 거고 왜? 고급품이 아니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서 고급품은 심리를 좋게 만들어준다. 같은 맥락인 거잖아. 그쵸?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럭셔리 굿이라는 것은요, influence, confidence, 자신감에 영향을 주고요, 행복에 영향을 줘요. 왜? 우리 뇌 속에 있는 기쁨이라는 센터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근데 실제라기보다는 뭐가? 믿음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인식된 럭셔리가요. 그게 자기 인식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요. 만약에 내가 똑같이 럭셔리 아이템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기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마지막 이유 오버피싱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오버피싱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랑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이유와 컨시퀀스에 대한 얘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오버피싱이라는 것은 왜 발생했겠어? 당연히 낚시를 엄청 열심히 하니까 잘하니까 이겠지. 그쵸? 그래서 그 이유요. 그 관리하면 되잖아. 왜 그래?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매니저들이요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연히 통제가 안 되니까 지속 가능한 수준이 될 수가 없겠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라는 보장이 안 되지. unsustainable 해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특히나 어디서 문제가 심해요? 오픈 어세스 피셔리 개방형 어장에서 그래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막 그거를 막을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심리적인 요인도 설명을 해줬어. 그치? 그럼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한테 손해잖아. 그러면은 오늘 잡을 거 한 마리 덜 잡고 다음에 와가지고 2마리 잡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대한 이유죠. 그치? 경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사실은 지금 당장 많이 잡아가는 것이요. 더 좋거든. 뭐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잡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때문에 그러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 지금 뭐 해야 돼? 이거를 재고를 다시 유지시켜줘야 돼. 그치? 물고기를 다시 얘네들이 번식할 수 있게끔 유지시켜주려면은 오늘 들 잡아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오늘 잡을 거를 sacrificing 하는 거라 그랬었죠. 오늘 잡을 걸 희생하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이득이지? 언제 이득이 생겨요? 10년 뒤에요. 그치? 나 10년 뒤에 와서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당연히 그거 어때? 10년 뒤니까 인지하기 힘들죠. 당장 뭐만 보이는 거야? 나 오늘 여기에 돈 내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잡아야 되는데 라는 단기적인 지금 필요만 눈에 들어오겠죠. 자, 또 있었어. 그럼 내가 10년 뒤를 생각해가지고 그래 오늘 들 잡고 가버리지 라고 하면 물론 나한테도 좋지만 이거 누구한테도 좋아? 새로운 10년 뒤에 그때 처음 온 이 사람한테도 좋잖아. 그치? 나는 10년을 보존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10년 뒤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새롭게 즐긴대. 그럼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람만 좋은 꼴이 돼버렸네? 라고 해서 이거 공유하기도 싫어 라는 문제도 있었죠. 이런 마음 때문에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당연히 뭐 하겠어. 나중에 잡을 수 있는 그 어획량이 점점 감소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하지 못한다고? unsustainable 하지 못한다고요. 그치? 지속할 수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 오늘 잡아야 되는데 10만 원 내고 왔으니까 10만 원 잡아야 되는데 라는 단기적인 exploitation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양이 줄었어도 어획량이 줄었을 때조차도 이 사람들은 내가 잡아가는 양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이 잡아가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해? 평생하겠죠. 그럼 해결책을 줄 수는 있어요. 관리자가 뭐 하면 돼? 오늘 여기까지만 운영해요 라고 해서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죠. 오히려 이게 뭐예요? 그 낚시를 위한 경쟁, 낚시 대회 이런 식으로 시합 이렇게 해가지고 더 경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죠. 됐어요? 자, 남획이라는 건 당연히 과도하게 낚시를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나 개방형 어장에서 심하게 발생을 하고요. 매니저들이 그런 노력을 curve 하면은 억제하다라는 뜻이죠.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잡고 있고요. 사람들이 단기적인 착취만 생각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